2001년 5월 23일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가게에서 요리를 하던 음식점 사장 A씨는 불현듯 쿵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상하다 싶은 생각에 건물 뒤편으로 나간 A씨는 창고 위에 서 있는 남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과연 이 남성은 누구이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기 사이타마에 살던 한 평범한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인 오카베 덴지로 씨와 어머니 그리고 딸인 오카베 사와카 씨로 구성된 3인 가족이었는데요. 이들은 외동딸을 엄청나게 사랑했다고 하네요. 과거 아버지인 오카베 씨는 회사에서 격리 업무를 담당했지만 퇴직 후 접고런을 경영했고 어머니는 집 근처에서 미용실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받고 큰 사와카 양은 밝은 성격에 친구도 많았고 지역에서 유명한 명문 사립중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이들 가족은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무척 좋았다고 합니다. 근처에 살던 주민에 따르면 오카베 씨는 빚 따위는 절대로 지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자신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가족에게 느닷없이 불행이 찾아옵니다. 당시 이들이 살던 집은 일종의 주상복합 같은 느낌으로 1층은 음식점이었고 2층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범행 당일인 2001년 5월 23일 이날 1층의 음식점은 영업 중이었고 오카베 씨 가족은 저녁 6시경 자택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7시 무렵 어머니가 경영하던 미용실에서 가게로 와달라는 연락이 왔고 이에 어머니는 미용실로 향했는데요. 이때 그녀는 가족이 문을 잠글 거라 생각했기에 문단속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30분가량이 지난 7시 30분 무렵 당시 1층에서 영업하던 음식점의 사장 A씨에 따르면 2층에서 뭔가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점으로 20분 후인 7시 50분 무렵 오카베 씨 집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성은 딸인 사와카 씨의 과외 선생님이었는데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녀가 벨을 눌러도 노크를 해도 집안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작업 중이라 듣지 못했을 수도 있기에 과외 선생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뭔가 이상하다 생각한 그녀는 사와카 씨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미용실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건물을 떠난 직후 1층 음식점 뒤편에 있던 창고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창고는 사건으로부터 약 1년 전 가게 사장이 설치한 작은 컨테이너 박스인데요. 느닷없이 쿵 하는 소리를 들은 사장은 이상하게 생각해 뒷문을 열었고 그 순간 사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컨테이너 박스 위에 서 있는 수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황상 이 남성은 2층 베란다에서 창고 위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장인 A씨가 누구야? 라고 묻자 이 남성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더니 그대로 도주했다고 하네요. 가게 사장에 따르면 이곳은 건물 뒤편이라 어두운 장소였고 수상한 남성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성이 도주한 직후 갑자기 오카베 씨가 살던 2층에서 맹렬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용실에 있던 어머니는 집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는데요. 당시 그녀는 불타오르는 건물을 보며 아직 안에 남편과 딸이 있다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화재를 제압했지만 건물의 2층과 3층은 전부 불탄 상태였고 화재 현장에선 안타깝게도 남편인 오카베 씨와 딸인 사와카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오카베 씨가 발견된 곳은 현관과 가장 가까운 욕실이었고 사와카 씨가 발견된 곳은 현관에서 가장 먼 위치인 베란다 주변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부검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들의 폐에 연기를 흡입한 흔적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이들의 시신에는 등과 목에 날카로운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인은 오카베 씨는 우측 경동맥 절단에 의한 실혈사였고 사와카 씨는 우측 폐의 자창에 의한 실혈사였다고 합니다. 또한 끔찍하게도 사와카 씨의 머리엔 바베큐 꼬치 같은 얇고 긴 금속막대가 꽂혀 있었다고 하네요. 즉, 두 명은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닌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죠. 또한 현장에선 부러진 칼끝도 발견되었는데요. 단순 화재가 아닌 살인 및 방화 사건이라는 것이 밝혀졌기에 경찰은 즉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1층 음식점 사장 A씨가 목격했던 수상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이 남성은
신장 175cm가량의 젊은 느낌이었고 다부진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머리가 살짝 긴 편이었으며 하얀 볼캡을 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한 가지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전부터 수상한 남성이 오카베 씨의 자택 주변에서 휴대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었는데요. 이 남성은 통화 도중 수학이 넘어 상대와 말싸움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또한 현장 주변엔 범인이 남긴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발자국은 옆 건물을 따라 이웃 주택의 사유지로 향했고 사유지에서 발자국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정황상 범인은 오카베 씨의 집에 불을 지른 후 2층 창문에서 창고로 뛰어내렸고 주택의 사유지를 통해 도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검거를 위한 결정적인 단서는 끝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전단지를 배포하며 목격 정보 등을 수소문했는데요. 약 70건가량의 제보가 있었지만 검거에 이어지는 증거나 직접적인 목격 증언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후의 경찰 조사 결과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딸인 사와카 씨는 평소 귀가할 때면 주로 버스를 이용하곤 했는데 이날은 어째서인지 전철을 타고 이동한 후 도보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간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건 몇 달 전 사와카 씨는 친구들에게 귀가 도중 수상한 남성이 자신의 뒤를 미행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친구들은 이 사건을 스토커에 의한 범행으로 추측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사건 당시 수상한 남성이 뛰어내린 컨테이너는 주위가 거물로 막혀있기에 밖에선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곳에 컨테이너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정황상 범인은 사건 이전부터 현장 주위를 돌아다니며 주변을 관찰하는 등 도주 경로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2001년 5월 23일은 평일인 수요일인데다 저녁 시간대였기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무척 높은 시간대죠. 그런데도 범인이 굳이 이 시간대를 노렸다는 것은 범인이 노린 것이 애초부터 피해자들의 목숨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간관계는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대중에 공개되지 않은 모종의 트러블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한편 이 사건에 관해 훗날 밝혀진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반년 전인 2000년 11월 24일 사이타마시의 한 흥신소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젊은 남성으로 그는 중학교의 전교생 명부를 손에 넣고 싶다 라는 의뢰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남자는 정작 입금을 하지 않았기에 흥신소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기엔 다소 의미심장한 정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사건 이후 홀로 남은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건물은 현재 철거되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명복과 더불어 하루빨리 사건이 해결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김희사였습니다.